사실 함께 영화를 보셨고요. 잠깐 이제 준비되시면 같이 들어오실 텐데 오늘 저희 한 1시간 남짓 정도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하게 될 예정. 저는 배우 영수 소장 배근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통의 아마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좀 보기 힘든 되게 보컬의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드릴 수 있을 만한 약간 화장품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사인하신 만주 포스터도 여러분들한테 주신다고 하시고 감독님 좀 부르면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클래식이 된 영화 만추의 김태형 감독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같이 관객들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셨다고. 네. 네, 거의 화장실 갔다 온 적이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12년 만에 본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10몇 년이 지난 이 영화를 내가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심심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 듣고 글쎄 이거를 사람들이 보러 올까요? 그랬었는데 네, 보러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얘기 듣기로는 이 GV가 거의 오픈하자마자 다 매진이 바로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의심했었거든요. 뭔가 되파리가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정말 꽉 채워주셔서 저도 이 만추라는 영화를 극장에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란 것들이 이렇게 모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배우분들이 오실 줄 알고 그런 그랬을 텐데 너무 생각도 죄송하네요. 하셨겠네요. 네. 너무 죄송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2010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감독님하고 뭐 어떤 부분 좀 잘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도 이번에 리마스터링 버전을 보면서 어디에도 세월이 묵혀졌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여전히 저기에 그냥 있는 새로운 영화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12년 만에 작품 만추를 다시 리마스터링 하시면서 보시니까 이 영화가 감독님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셨나요? 굉장히 느리구나 영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10여 년이 지나고 여기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12년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한테는 참 많은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일 텐데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죠. 저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낯설어하고 있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저랑 너무 낯설더라고요. 여튼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2009년에 제가 2009년 9월에 시애틀에 처음에 가서 저 영화를 준비하고 이제 배우 두 분을 2009년 11월에 처음 만났고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죠? 그리고 2010년에 만들어서 처음 이제 영화제에서 공개를 하고 2011년 2월에 개봉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정말요? 네네.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와. 이유가 있으세요? 안 보시니까? 매일 탕위를 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네, 집에서 이렇게 포크는 꼭 제 걸 쓰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보니 유독
그 전보다 애정이 가는 장면이나 대사 혹은 어떤 서사의 흐름들 같은 게 있으세요? 그 포인트가? 아마 저 작품을 찍을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이랑 또 막상 보면서 지금 저한테 더 와닿는 장면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10여 년이 흘러서 그래서 아이 아빠가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저 뒷자리에서 보는데 그 중에 애나가 엄마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찍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느낌을 제가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아이가 생기고 저희 부모님이 또 연로해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딸과 엄마와의 대화가 그 당시만 지금도 중국말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말 전혀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뉘앙스를 제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한글로 쓰고 대사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걸 배우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찍어왔기 때문에 중국어 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어의 뉘앙스, 지금 제가 이제 중국어의 뉘앙스를 조금 알다 보니까 글씨는 그때랑 다르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여자가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틀, 3일 보내는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컸었던 설정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딸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을 보면서 그 부분, 엄마와 딸 부분을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잘 찍지 못했겠지만 조금 더 어떤 느낌을 더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다시 찍으면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 앞에서 애나가 이야기를 나누죠. 뭐 사실 얘기를 나눈 것처럼 하지만 혼자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탕웨이 씨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이 같은 얼굴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의 애나의 얼굴로 미소 짓는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살짝 미소 짓는 그 탕웨이의 얼굴, 그러니까 애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어서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저는 그 헤어질 결심을 볼 때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다시 만추를 돌이켜서 보니 박찬욱 감독님이 뭔가 만추의 로열티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로 단순히 관객이 한 2만 명만 더 그쵸?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그래서 이만큼 좀 보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탕웨이라는 어떤 배우의 공통점뿐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안개 낀 도시로 가는 여성 어떤 거는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건 당신이 돌아오라고 한 말이었잖아요 라는 그런 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겹쳐진 느낌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뭔가 사라진 연인을 찾아 헤매는 그 대상이 여기서는 탕웨이 씨가 했던 그 똑같은 행동을 박해일 씨가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사실은 만추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헤어질 결심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보셨을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그때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아닙니다. 아니 농담인데 약간 그 당시에 많이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그 엔딩에 혼자 앉아있는 장면 있잖아요. 저 장면을 저렇게 길게 이렇게 남겨둘 수 있을까? 지금 다시 영화를 만든다면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영화가 좀 느리고 긴 호흡의 영화다 보니까 한 씬 한 씬 그렇게 느리고 길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마지막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라야 한다. 이걸 못 버틴다. 이건 죽어도 안 된다. 감독님 이렇게 순하게 보이지만 되게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반대하는 걸 끝까지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귀가 얇아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샷을 이걸 저렇게 나는 길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나리오를 쓸 때 맨 처음 생각했던 건 저 장면인데 누군가가 한 명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이었을까? 뭐 약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때 보면 어떤 일이 나한테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이 지금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이상한 날을 생각하는 한 여자가 카페에서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그 장면이 첫 이 영화의 이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애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길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귀가 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이 영화를 그 마지막 샷 전까지 안 좋아한 사람은 어차피 그게 있어도 안 좋아하고 그 샷 전까지 이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그 샷마저 좋아할 거다. 그냥 해도 된다라는 그분 그래서 어떠신가요? 그때 나는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힘들다. 나는 안 좋아하니까 나한테는 이 샷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늦은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어요. 아 그렇겠구나. 어쨌든 이 영화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누군가가 버텨줬다면 어떤 느낌이 있었던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냥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한 게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랑 조금 더 시간을 갖거나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조금 더 해야 되는 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4K 리마스터링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들은 그 탕웨이 씨의 노래 소리가 있는데요.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 속의 노래로 쓰려고 녹음을 연습을 했었던 노래가 있었던 걸로 들었고 탕웨이 씨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개봉하던 당시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 같은 게 들어가진 않았었던 걸로 아는데 그 노래가 이 노래인가요? 네, 영화 마지막에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계속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했었는데 그냥 여건상 그 노래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 당시에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다른 분의 노래가 들어갔었어요. 써니킴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의 노래가 들어가 있었고 이 곡이 아니라 아예 그분 노래 자체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개봉할 때는 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개봉을 할 때는 이 곡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어이기도 하고 조금 한국 관객들에게 마지막 엔딩곡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시 이제 리마스터링 버전을 만들 때는 그래도 이 탕웨이 씨 본인의 목소리로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게 한국 관객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이 72시간에 그러니까 3일의 시간에 그 어떻게 보면 타임워치를 켜고 시작하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기억이 나고 여전히 그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소품적으로 봤을 때는 손목시계가 계속 이동되는 형태로 그 시간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김태우 감독님의 영화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그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끝없는 의심과 질이 멀렬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아주 짧은 위로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되게 좀 쓸쓸한 슬픔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당시는 제가 썼던 글에 그런 얘기를 쓰기도 했었지만 어떤 사랑은 사실은 그 짧은 3일만으로 충분하고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어떤 사랑의 유효기간이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체면 같은 게 감독이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십니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만약 내가 지금 찍는다면 저것을 저렇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시진 않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곳곳에 좀 웃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서 긴장하면서 보는데 많이 안 웃으시더라고요. 웃기고 싶으셨던 장면은 뭐예요? 아니, 꽤 많아요, 사실. 저한테 숨어있는 웃긴 장면들이.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개만요? 네. 제일 웃긴 걸 골라야 될 텐데.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곳곳에 계속 웃긴 것들이 조금 쌓이다가 포크 때 가장 크게 웃다가 어느 순간 웃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씬이.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게 갑자기 폭 오는 어떤 느낌들이 있기를 바랬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안 웃어서 그때 포크도 안 웃으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하면서 지금 제가 다시 찍는다면 어떻게 웃긴 음악이라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거 좀 웃긴 거다를 알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이 작품을 찍는다면 애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웃지 못하고 이 3일을 계속 버텨나가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맨 마지막에 버스에서 I like you smile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번역이 어떻게 됐죠? 웃음이 좋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당신은 웃었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웃었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안 웃었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우선 안 웃었는데 웃는 것처럼 뭐 상대방은 느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다시 찍는다면 조금 더 많이 웃는 포인트를 조금 더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어떤 느낌들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때보다 제가 지금 조금 변해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더 웃겨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감독님의 영화의 장르가 어떤 방식으로 바뀔까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아까 제가 안개 얘기도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영화 속에서 이 안개라는 설정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실제 시애틀이라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안개가 좀 많기도 하고, 근데 이 장면을 찍어냈던 김우영 감독님의 촬영이 너무나도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김우영 감독님 그런 말씀 인터뷰에서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찍을 때 생기는 행복한 사고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에는 뭐 이 영화의 포커스가 나갔느니 뭐 혹은 색감이 어땠느니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잊게 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영화 만추를 찍었을 때 감독님이 기억하시는, 예상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작품에 찾아왔던 행복한 사고 같았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촬영의 순간들 같은 게? 우리 지금 다시 보다 보니까 옛날 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좋은 사람, 글쎄 좋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좋은 분들하고 작업하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이라고 느꼈던 작품이에요. 그게
그 말씀하신 김우영 촬영 감독님하고 유성희 미술 감독님하고 그 뭐 송재희 분장 감독, 조상정 감독님 이렇게 네 분이 시너지 결심 팀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 팀들이 글로 다 가지고 한 5만 명은 더 주셔야 되고. 그러네요. 그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미국 스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스텝들하고 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나머지 몇십 명이 미국 스텝이고 이분들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이 영화에 이제 미국 스텝들이 영화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고 그거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가진 어떤 왜 재능 있는 분들과 경험 있는 분들이 같이 가기 어렵잖아요.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좀 적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열정이 좀 적거나 그런데 그 김영철 감독님은 경험도 많고 열정도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도 사실 같이 오려고 오늘까지 했었어요. 근데 촬영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았을 것 같아서 같이 와달라고 오늘 10년 만에 같이 보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통화 계속 문자 보내서 촬영이 안 끝났다고 오늘 지금 그래서 계속 아까까지 하셨는데 못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이 작품이 처음 시작되게 된 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주익 대표님이 영화의 제작하신 대표님이 이제 세팅을 하시고 이제 도시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966년 이제 사라져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그 영화의 키워드는 한국에 있는 가을의 낙엽이었다면 이만희 감독의 만수는 그랬었죠. 네네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은 한국의 가을 그 낙엽이 낸 그 가을 그거와 다르게 2010년에 이건 뭐가 키워드가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시애틀은 내내 안개가 끼고 비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럼 시애틀이다 시애틀에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시애틀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당일시 사진도 이제 붙여놓고 이 시애틀의 사진과 이 당일시 사진을 보면서 이 안개 속에서 이렇게 다니는 걸 계속 네.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었고 근데 막상 시애틀에 갔는데 안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안개를 우리가 여기 남종 PD님도 오셨네요. 저 영화에 제일 고생도 많으셨던 PD님인데 저희가 갔을 때 안개 동원하시는. 안개 동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안개를 포구를 막 뿌리면 경찰차가 와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난 줄 알고 그냥 그거 다 막으시고 외국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환상을 깨서 죄송합니다만 많은 안개가 CG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안개라는 컨셉을 계속 매일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안개라는 게 꼈다가 없어졌다는데 영화는 3일 내내 안개가 껴있다는 설정이니까 한두 시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6주 동안 38회를 찍었는데요. 한국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찍었던 영화인데 어쨌든 6주라는 38회 내내 그 안개를 어쨌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CG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행복한 사고 같은 것이. 그라는 게 왜냐면 김영찬 감독님하고 네. 저는 이제 행복한 사고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정말 촬영을 잘하는구나라고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키스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장 시간의 키스신이죠. 2분이 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테크닉 없이 그냥 네. 풀로 보여주는 키스신 잘 없죠. 네, 네. 보통은 더 예쁘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막 이렇게 찍어대 네, 마련이죠. 그냥
정직한. 아무것도 없이 롱테이크로 그걸 길게 찍는데 네. 물론 배우 두 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를 이 촬영이 묵묵하게 그거를 다른 거 없이 그냥 버텨나가게 하는 그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봐서 현재 막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사실 잠깐 애나가 잠에서 깨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나가서 훈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때 이게 사실 약간 꿈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남겨두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감독님이 생각하시고 있었던 어떤 그 이후의 상황들이 애나의 꿈이었을지, 혹은 그 전의 상황들이 그렇다면 훈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도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답했을 때.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하루를 몇 년 전에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있었던 일일까 싶을 정도의 약간 그 희미한 느낌? 그거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버스 안에서도 잠깐 내가 일어났을 때 잠깐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커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시계가 왜 나한테 시계가 차 있지? 이걸 그럼 주고 갔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할 때 그래서 계속 꿈처럼 일어났던 일 아니면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되는 일 그 경계 안에 사랑한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빨리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이렇게 흔드시는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분에게로 먼저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게 영화 각색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주인공이 헤어지는 장소가 원래는 교도소였는데 감독님 그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휴게소에서 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나가 깨서 이제 나가 커피 쏟는 이제 그 장면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이 카페로 바뀌면서 혹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교도소라고 얘기하신 건 아마 김혜자 선생님이 나온 1980년 만추를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만추라는 영화가 1966년에 이만희 감독님이 만드셨어요. 그 뒤로 이제 1972년에 일본의 사이토 고이치라는 감독님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75년에 김기영 감독님이 육체 약속으로 만들고 1980년에 김재용 감독님이 만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아마 가지고 있는 기억은 원작 66년에 만추를 그건 필름이 사라져서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감옥에서 교도소 앞에서 헤어지는 그 장면 아마 1980년에 김혜자 선생님이 지금 상해시 역할을 했던 그 만추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소재를 가지고 1966년에 같은 소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국에서 국적이 다른 이런 느낌으로 했었고 교도소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어느 중간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중간에 갑자기 멈춰주는 교도소 앞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잘 들어가 2년 뒤에 보자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네네. 말씀대로 그 교도소에서 잘 갔다 와 이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진다는 약속,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약속 못하고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작별 인사 제대로 못하고 헤어졌을 때 더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감독님 한 분만. 저희 앞에서 눈이 마주쳐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갈게요. 네. 네.
저도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타 영화지만 뭐 허지호 감독의 봄나라입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만추. 이게 제가 여자친구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영화를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있고 정말 연인의 처음에 그 설레임 그리고 불안, 초조, 다시 재회 그리고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제가 보는데 잘 사귀고 계시죠? 네, 다행히 잘 사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싸웠거든요. 아. 만추를 극장에 혼자 보면서 또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본 거예요. 아, 이게 또 울먹거리 있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그 현장에 이제 막상 배우들이 첫 이제 씬 들어가고 이제 계속 이거 씬을 찍으면서 뭐 영화라는 게 종합 예술이지만 감독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탕웨이는 또 하필이면 그 당시 이제 뭐 외국인 배우기도 하고 현민과의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더 소통을 하고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뭐 어떤 제가 아는 감독님은 아예 좀 술 한잔 진하게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화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게 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에 오신다니까 탕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좀 짚고였네요. 제가 결혼하고 한 17kg를 쪘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옷을 하나 사준 것 같지 않고 어디서 빌려왔는지 옷을 주시면 입고 가라고 정도 하고 보고 싶은데 사실은 오고 싶어 했었는데 중국에서 일 때문에 참석 못하고 저만 오게 됐는데요. 상혜님이 고르신 옷을 그래도 입고 오신 셈이네요. 예, 뭐 그런 네. 뭐 여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느 갑자기 네. 근데 현장에서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쵸, 어려운 이 소통에 대한 영화기도 하고 이 영화 자체가 소통에 대한 영화기도 하고 저희가 소통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저랑 현미 씨랑 중국어 거의 못했고 그 당시에는 아예 못했고 영어도 그냥 떠벌떠벌 한국에서 배운 영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땅혜 씨도 그렇고 다들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운 영어다 보니까 그냥 떠벌떠벌 얘기하고 서로 이러니까 이제 얘기의 수가 적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도 많고 말씀대로 어떤 감독님들은 그렇게 술자리도 많이 배우더라고 하신다.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영화도 그렇고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잘 어울리고 술자리하고 뭐 같이 일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서 얘기하는 편인데 그 대신 저는 리허설을 많이 해요.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가족탄 생활 때도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작품은 리허설이 2달을 했어요. 네, 그죠? 저희가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 배우 두 분이 촬영 전 2달 전에 합류하신 거예요. 영어도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리허설도 해야 하니까 2달 전에 합류해서 엄청난 리허설을 했어요. 여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 6주에 38회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언가가 막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거의 완벽하게 세팅을 저는 리허설 하는 거 좋아해서 연극처럼 이제 근데 말이 리허설이지 사실은 이렇게 뭐 대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이라고 해서 배우 두 분이 왔는데 뭘 하면 될까요? 근데 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러고 네 다음 씬 가겠습니다. 또 쳐다보시겠어요? 뭘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쳐다보시고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걸어볼까요? 이러면서 그 시간 동안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고 그러기를 바랬고 왜냐면 이게 좀 낯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탕혜 씨는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이 영화를 찍는 내내 웃지 못하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기회만 되면 장난치고 싶어 했었던 분이고 현미 씨는 계속 장난쳐서 상대방을 자극시켜야 되는 역할인데 워낙 진지한 진중하고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물론 속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리허설 할 때는 막 하다가 리허설 잠깐 컷하면 향희 씨가 막 장난치고 당신 또 가만히 과묵하게 듣고 있다가 내 리액션하면 또 거꾸로 막 하고 그래서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허설을 많이 하면서 그 소통하려고 언어가 아닌 소통들을 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셨던 영어가 돈 스마일이셨다고. 돈 무브? 돈 스마일. 이걸 제일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신화를 깨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긴 시간을 함께 100년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찐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신화를 좀 깨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그 언어가 통해야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 신화를 사실 심지어 이 사람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how, why를 반복하던 그 장면에서 아마 언어라는 것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갈까요? 네, 네, 저 뒤쪽. 네네. 네네. 저기 그 국적이라던가 나라로 배경을 해서 같은 주인공 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이 영화를 구성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하인드를 사실 안 봐서 이미 감독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 굳이 다 같은 한국 배우를 안 하고 왜 굳이 탕웨이님이라는 중국인 배우로 극중에 그 설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그것은 굳이 굳이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왜 굳이 이런 그러게 설정을 아닙니다. 하시게 되셨나요? 굳이 왜 중국 배우분 한국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 또 바뀌게 됐을지 굳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마침내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그 생각해보면 왜 어떻게 하다가 굳이 또 이렇게 됐을까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간 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작품은 처음에 이제 이 영화사 보람 영화사의 이주익 대표님이 난출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주셨어요. 저기 계시네요, 이주익 대표님. 네, 한번 인사. 네. 네, 저희 이 영화를 제작한 잠시 한번 이주익 일어나서 대표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하신 길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재개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이 이게 난출한 영화를 66년 영화를 기억하셨.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이를 제가 추측하게 말씀드렸는데 60년에 개봉한 난출한 영화를 기억하시고 그 영화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건 이제 뭐 외국에서 국적이 다른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두 명이 1966년에 서로 헤어지면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에 우리가 사랑 영화를 만들 때 누군가가 서로 마음을 열고 또 다시 헤어지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어떤 약속들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적이 다르고 또 외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 얘기가 좀 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이 탕웨이 씨를 권해주셨고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탕웨이 씨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배우를 좋아하고 있어서 네. 대표님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장면이네요 정말. 그래서 탕웨이 씨가 이 영화를 할까요? 대표님 할 수 있을 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좋아했던 배우였으니까 아 그럼 좋겠네요 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었던 건데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관념을 영화로 만들 때 어떤 세팅이 가장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은 유령 같은 두 사람의 무드 같은 것이 또 만들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팝콘 드신 분한테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건 아니시죠? 처음 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처음 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꽤 많으시네요. 이분들한테는 그냥 이게 개봉 영화인 거예요. 정말 사실 올해 처음 나온 새 영화. 네. 어떻게 그런 보셨어요? 반가까지 처음 보고. 네. 일단 아무튼 처음 봤는데 한 2시간 정도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좀 장면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이 영화에 나왔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놀이공원에서 커플들 더빙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연극처럼 이런 장면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넣으셨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어떤 장면을 빼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빼자는 의견이 많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감독님 뭐 영화에 그런 뜬금없는 장면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갑자기 막 노래 부르고 막 머리 큰 얼굴 위에 하늘에 떠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감독님 영화에서 유구히 흐르던 어떤 그 전통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그 장면이 진짜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호불호가 많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시나리오에 그냥 이렇게 그 극중에 이제 애나와 훈이라는 배역이 놀이공원에 있다. 이제 어떤 싱크로 뭔가를 하다가 난데없이 둘이 춤을 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이렇게 썼었는데 그 미국 스태프들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대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그냥 그런 표현이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프리 프로덕션 진행하면서 이거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그런 게 아니다. 엄청난 반대와 그래서 막상 보셨으니까 반대할 이유를 느끼셨을 텐데 그 남배우는 저의 아이디어의 부족과 또 아이디어의 비천함과 어쨌든 그 짧은 시간, 경제적인 이유, 준비 과정, CG의 여러 가지 퀄리티, 여러 가지를 이유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나온 씬은 아니에요. 저 역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하는 씬이라서 약간 계속 그 CG도 굉장히 어렵게 이거는 이 정도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 들어갈까 뺄까를 계속 끝까지 많이 고민했던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영화 안에서 두 배우가 가까워지는 그 역할을 하고 난데없이 벌어지는 판타지를 같이 경험하면 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누군가랑 같이 지나가다가 제가 UFO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UFO를 봤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피곤한 점. 그럴 수 있는데 둘이 같이 봤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공유한 어떤 관계가 돼서 그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낯선 거를 그게 실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같이 공유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관념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마지막 질문 하시면. 네, 그러니까 감독님 시키죠. 네. 근데 중간에 우리 안 했죠. 네, 예. 네. 네, 여기 두 손 든 분께 그러면. 네. 여기, 네, 흰 옷 입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영화 처음 봤는데 제가 나이가 25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봉했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이걸 완추를 보러 온 이유가 엄마가 개봉하시고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혜연아, 어른이 되면 이 영화를 꼭 보라고. 너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엄마는 이 영화가 너무 좋다고. 어머니 또 마음에 뭔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오셨길래 이 영화가 그렇게 와닿으셨는지.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25이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연애 경험이 조금씩 쌓이는데 전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고 내가 마음을 가지만 때가 안 되는 사랑들이 있는데 애나는 그 안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어린 생각에 왜 사랑이 왔으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약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이제 때가 안 되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애나처럼 좀 때를 기다리고 좀 여유를 줄 줄 알고 이게 맞는 건지 네, 그런 개인적인 질문. 되게 이 질문을 들으니까 만추가 한국의 메디슨 카운티에 가는 같은 영화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랑 영화를 만든다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감정이 표현될 때 또 왜곡되거나 거기 안에서 또 어떤 장벽을 만나거나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조건이 애나라는 사람을 둘러싼 조건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까 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 잠깐의 순간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닫혀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애나가 그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배우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대화를 한 것들은 이제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훈이 나를 사랑했나요? 나는 훈을 사랑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했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랑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만약에 지나서 그때 내가 사랑했을까라고 질문했으면 사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그냥 어떤 감정이 왔다가 가는 그 순간들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살면서 많이 오는 일이 아니고 그런 감정들이 오는 게 그리고 그 감정이 왔을 때 또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왔어도 그 순간이 길기에는 또 굉장히 확률이 적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나서 오래 사귄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이 우연과 어떤 이 우주의 어떤 뭔가 기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서 말씀대로 어떤 그런 감정이 생겨서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가지게 하는 일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될까 말까한 인생의 어떤 그 수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는 네. 편인데. 네? 네? 예. 네? 저는 진짜로 못하는 편인데 오해가 있으실 때 저는 진짜로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까 그 연극 커플이 앞에서 마치 시계 태엽처럼 이렇게 그 어떤 선상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서로 좀 다른 시간대에 다른 트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장면이 감독님 말씀하셨던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딱 같이 서로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씬이었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저희 조금 시간 더 있을까요? 한 5분? 네. 제가 왜냐면 저기 선물이 계속 남아있는 게 보여서 여러분들 드리면 좋겠다. 네. 네, 한 5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인구 밀도가 되게 높네요. 지금 두 번째 분한테 가겠습니다. 그럼 네네네네. 감독님,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준비하신 질문 있으신 거죠? 써놓으신 네. 네. 옥자를 저는 그러니까 옥자. 예전에 먹었는데 옥자 죽인 게 누구일까요? 저는 그 남편이 제트신에 죽이고 저기 훈이한테 저기 누명 씌운 죽인 다음에 누명 씌운 건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누가 죽인 건지 혹시 네, 그냥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대답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정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찍을 때. 누명을 씌우려고 남편의 옥자 남편 너무 집착이 멋있게 연출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이 굉장히 네, 러시아 마피아 같은 그렇게 이제 어쨌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집착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고 반드시 그 레나에게도 있었던 어떤 그 과거 얘기에도 나오고 옥자의 남편의 케이스도 그렇고 항상 이 소유와 집착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형태들을 또 좀 보여주고 그걸 이제 결국 훈의 죽음과도 연결을 시켰던 셈이군요. 네, 다음 질문을 맞아요. 여기 아까 네. 저 영화 너무 좋아서 질문을 하고 싶었고 네. 제가 그 헤어질 결심을 극장에서 한 5번 볼 정도로 워낙 좋아하고 탕웨이 씨의 되게 엄청 팬이 돼서 이 영화도 제가 되게 아껴두다가 안 봤던 영화라 제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렇게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설레서 그래서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봐서 와. 처음 봤기 때문에 약간 생각났던 질문이 이제 저도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연 그 현빈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를 약간 길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걸 저도 짐작을 못하고 봤는데 그 중간에 나왔던 커플은 이제 못 만날 것 같다가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저 둘은 못 만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라고 아니면 혹시 그 만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는지 그런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듯이 그냥 이 작품을 처음 생각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으로 이 영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딱 영화가 이렇게 끝났으니 좀 더 기다리면 만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영화 안에서는 만남과 만나지 못함보다는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기다림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질 것이 5번. 만추도 이제 5번, 보겠습니다. 4번 더 보셔야 되셨습니다. 네. 2번. 감독님 한 분. 제가 네 계속. 저쪽에 지금 이렇게. 네네네. 야 역시 기계문 모양을 쓰시는 분들 기회가 가네요. 네,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만추란 영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된 영화인데
감독님께서는 그 리메이크 할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추라는 제목을 끝까지 가져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감독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원더랜드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끊어달라고 제가 미리 경고를 받고 왔는데 아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짧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만추란 제목에 대한 질문. 네네, 만추란 제목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제목에 주는 어떤 저한테는 제가 오지아스 지로라는 일본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만추가 있고 그 계절별로 하는 그 시리즈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리메이크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좋은 이야기고 그 좋은 이야기가 70년에 뭐 72년에 75년에 80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한 3, 40년이 흘렀는데 제가 그 소재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다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시 새로 쓰는 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리메이크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원더랜드는 아직도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후반 작업, CG가 좀 많고 음악 작업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이 또 어려운 네, 그렇죠. 네네. 이쪽을 안 가봤으니까 여기 계속 흔드시는 그쪽으로. 네. 네, 나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는 개봉했을 때 한 20번 정도 봤고요. 매년 꺼내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화죠, 이 영화. 네, 가을 되면 꼭 봐야 되는 전어 같은 영화. 가을 전어 같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 나간 관객도 돌아오게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출소하는 장면에서 보면 탕웨이가 교도소를 나와서 잠시 시선을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2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 그 순간만을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사랑이지만 그게 평생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되게 고난했던 애나의 삶의 후반부는 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훈은 어디 있습니까? 손인 씨와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실이 많은 영화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찍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화는 어쨌든 어느 순간에 그냥 툭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흘러갈 텐데 흔히 어떻게 하든 현미 씨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흔히 나중에 그래도 어떻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찾아오지 못했다면 잊어버려서 찾아오지 못거나 또 바빠서 찾아오지 못했을 리는 없다. 분명히 찾아오지 못했다면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훈한테. 훈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 중에 그래도 해피엔딩 할 수 있는 나쁜 일이면 감옥에 있다 정도로 크게 상해를 감옥에 있으니 여기는 2년 있었으니 거기는 한 5년 더 있으면 애나가 앉아서 뭔가를 끔지락끔지락 개삭하잖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 키워지잖아요. 더
더 키워지고 더 키워지고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보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고민해보고 혹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또 고민해보고 하다가 애나가 내가 이제 내가 이 친구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 정도로 스스로 좀 해피하게 기다릴 수 있으려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디어 애나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끝내야 되나 봐요. 네. 사실 이 만추 정말 20번씩 매 가을 전화처럼 꺼내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던 영화인데 특히나 이렇게 큰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또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너무 저도 기뻤던 그런 재개봉이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오랜만에 이 영화와 함께 또 관객분들 만나셔서 어떠셨는지 저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이제 극장을 좋아하고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영화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걸 극장에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정성스러운 관객이 포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도 이제 맨날 집에서 태블릿으로 보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보지 못했던 정말 그 섬세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했던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영화 만들기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지금 다시 그걸 극장에서 보면서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거에 대한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도 이제 그동안 작은 영화들도 작업하고 공연도 좋아해서 공연 연출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바쁘게 살면서 12년이 지났는데 12년 만에 관객과의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관객과의 대화가 없어서 관객을 만난다는 자체가 지금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늦은 가을의 만추가 아니라 정말 가득 찬 가을 만추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와 함께 또 가득 찬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만나볼게요.